네, 안녕하세요. 초보자가 풀이하는 알고리즘 문제 BOJ 3830번 교수님은 기다리지 않는다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부터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은 기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제는 이제 뭐 상근이라고 하는 이 문제의 주인공이 이제 실험실로 출근해서 샘플의 무게를 재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무게를 재는데 가끔 교수님이 실험실에 들어와서 이 두 샘플의 무게 차이를 물어본다라고 합니다. 이 상근이라고 하는 주인공은 지금까지 잰 결과를 바탕으로 대답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근이라고 하는 주인공을 도와서 이 두 개의 샘플의 무게 차이를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내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제 입력을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10만까지 들어와 있는 걸 보면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선택해야겠다라는 이제 감이 잡히고, 그다음에 이런 100만 이런 값이 10만 개를 중첩해서 들어오면 인트 범위는 훌쩍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것도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모든 측정은 정확하고 일관한다, 그러니까 오류는 없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 물음표와 이 느낌표에 따라서 적절한 쿼리를 이제 쿼리의 대답을 뭐 반응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예제 입출력을 한번 보시면 뭐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 느낌표로 딸려오는 게 이제 실험을 했다는 뜻이고, 이게 의미하는 것은 2라고 하는 애는 1보다 무 아니 2라고 하는 애는 1보다 1만큼 무겁다 이런 뜻이고, 이 물음표가 딸려오는 거는 이제 질문인데 2라고 하는 애가 1보다 얼마나 무겁냐라는 뜻이고, 그거에 대해서 실험을 하는 그대로니까요 1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면 되는 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제 입력을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 이제 그 실험한 결과를 바탕으로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직접 두 개를 비교해 보진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이제 무게 차이를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거에 맞게 계산을 해서 출력을 해주면 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무게를 잴 수 없으면 unknown이라고 하는 값을 출력해 주는 식으로. 네, 저는 이 문제를 읽고 유니온 파인드를 쓰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흔적이 보이는데요. 이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보면은 무게의 차이를 비교할 수 없으면 언론을 출력해라라고 하는 문제 지시 자체가 이 무게를 잴 수 있는 어떤 같은 집합 내에 존재하냐 안 하냐라는 걸 이제 물어본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유니온 파인드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직접 비교를 하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무게 차이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어떤 같은 집합 내에 있으면은 그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간접적으로 무게를 잴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도 유니온 파인드를 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문제풀이를 하다가 좀 알게 된 사실인데, 붐으로 올라가는 방향으로만 탐색이 이루어질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문제는 꼭 그렇진 않은데 그런 경우에도 이제 유니온 파인드를 쓸 수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니온 파인드를 써야겠다라고 하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이제 절대값으로 비교를 할 거냐 또는 상대값으로 비교를 할 거냐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유니온 파인드 내에 이 웨이트라고 하는 자료형을 관리하면서 이 각 그 실험 샘플들의 무게의 절대값을 갱신을 해 놓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지고 그 교수님의 질문에 답을 해주면 되는 식인데, 요거의 이제 장점은 방금 말한 대로 무게 비교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가 B보다 얼마나 뭐 가볍냐 이런 걸 물어봤을 때 그냥 바로 그 저장되어 있는 절대값을 차이를 구해주면 되는 식이니까요. 근데 이제 단점이 뭐냐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집합을 합칠 때 한 집합 내의 모든 원소를 갱신해 줘야 됩니다. 이 내용이 조금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뒤에 그 예시를 보면 바로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이런 코스트와 같은 값을 관리하면서, 그러니까 간선에서 올라가는 그런 값에 비유할 수 있는 코스트와 같은 자료형을 관리하면서 상대값을 갱신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이런 거의 장점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집합을 합칠 때 이 집합 사이의 상대값만 갱신해 주면 돼서 이런 모든 원소를 갱신해야 되는 그것보다는 빠르게 할 수 있겠고요. 대신에 단점은 무게를 비교할 때 파인드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 각각의 경우에는 제가 원래는 이제 이 절대값을 비교하는 식으로 이제 문제풀이를 처음에 시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됐는데, 그게 그렇게 하게 되는 근거는 이렇습니다. 이 원소 갱신이 많아야 2n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시간 안에 이제 풀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원소를 갱신하는 방법만 생각을 해내면 문제를 뭐 바로 풀이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제 풀이를 시도해 보았는데,
이게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유니온 파인드에서는 어떤 집합에 이렇게 두 개의 서로 다른 집합에 속해 있는 원소를 파인드 하면은 다른 결과값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 노드가 다르다고 하는 값이 나오잖아요. 그 루트에 있는 노드가. 그러면은 그게 다르면은 이제 절대값을 한쪽은 갱신해주고 한쪽은 냅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절대값을 갱신해 줄 수 있는데, 그러려면 이 부모로부터 다시 내려가는 식으로 그 절대값을 갱신을 해 줘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유니온 파인드에서 애초에 그 파인드라고 하는 연산의 반환값은 어떤 집합의 대표되는 루트 노드인데,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이제 그 갱신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부모에서 자식으로 가는 그런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컨셉은 유니온 파인드의 기본 컨셉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몇 가지 방법을 시도해보다가 다른 방법으로 이제 다시 선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상대값을 관리하는 건데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합칠 때 그냥 부모 그 이제 아래로 들어간 부모에서 이 원래 부모로 가는 이 연결고리를 이어주고, 그다음에 그 상대값만 입력을 해주면 되니까요. 그렇게 이제 아래로 내려갈 일 없이 이 합칠 수 있게 됐고, 결국에는 이 문제 내의 어떤 조건을 이 유니온 파인드 최적화를 해야 하는 그 개수잖아요. n이 크니까요. 그래서 뭐 경로 압축이나 뭐 랭크를 통한 트리 조정을 이 문제 조건 내에서 해낼 수 있겠는가, 이거를 이제 해결할 수 있으면 이 문제를 풀 수 있겠다라는 컨셉을 잡고 풀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절대값 상대값이라고 하는 게 조금 안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예시를 몇 개 들어놨는데요.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입력이 들어왔다라고 하죠. 그러면은 이 입력은 이런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트리죠, 트리. 그리고 이제 이게 의미하는 거는 2라고 하는 애는 제가 그냥 그린 겁니다. 2라고 하는 애는 1보다 20만큼 무겁다. 그리고 2라고 하는 애는 3보다 10만큼 무겁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4라고 하는 애는 5보다 10만큼 무겁다. 라는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입력이 들어왔다라고 칩시다. 4는 1보다 10만큼 무겁다. 라고 하는 값이 들어왔다. 라고 하면, 거꾸로네요. 죄송해요. 4가 1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처리할 때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따로 관리를 했겠죠. 그러니까 가장 아래에 있는 애부터 뭐 얘는 0이고 얘는 20이고 얘는 10이고 뭐 이런 식으로 절대값이 관리가 됐겠고, 얘는 4가 10이고 5가 0이고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됐겠죠. 근데 이제 1이 4보다 10만큼 무겁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얘네들을 이런 식으로 갱신을 해줘야 됩니다. 또는 뭐 얘를 빼주던가요. 그래서 이렇게 갱신을 하게 되면 이 모든 원소들을 이렇게 다 20만큼 이렇게 증가를 시켜줘야 하는데, 20만큼 맞죠? 네, 20만큼 이렇게 증가를 시켜줘야 하는데, 요때 이제 모든 원소를 갱신을 하려면 이 부모로부터 다시 차일드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 방법이 유니온 파인드에서는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이제 상대값으로 관리한다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저는 설계를 해보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배열이 좀 특이한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나의 부모는 2라고 하는 노드이고 그 부모는 나보다 20만큼 무겁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2는 이제 어떤 집합에 대표되는 노드이기 때문에 2는 부모는 2고 그 다음에 나보다 뭐 0만큼 무겁다, 본인 2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합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트리를 갱신해주면, 이 배열을 갱신해주면 되냐면, 아까는 뭐 이쪽을 전부 갱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이것만 갱신해주면 됩니다. 이 4라고 하는 애는 4라고 하는 애는 새로운 부모가 생겼는데 그게 2고, 그 2라고 하는 부모는 나보다 30만큼 무겁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해주면 되는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상대값을 관리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입력을 처리하는 과정이었다면, 이제 그러니까 질문은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하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연결이 된 상태에서 이 물음표 3, 5, 그러니까 5는 3보다 얼마나 무겁냐라는 질문이 들어왔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find 연산이 이제 반환하는 값은 이런 식으로 찾습니다. 3은 여기 2를 이렇게 찾겠죠. 그 다음에 5는 이렇게 찾겠죠. 그리고 이제 이 올라오면서 이 만난 이 경로들을 모두 합합니다. 그래서 3은 2의 10을 반환할 거고, 그 다음에 5는 2의 40을 반환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의미하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값이 의미하는 거는 내 부모는 2고 그 부모는 나보다 20만큼 무거워, 이런 뜻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거는 3이라고 하는 애는
2라고 하는 본인 집합의 대표 원소보다 10만큼 작다. 반대로니까요. 라는 뜻이고 5는 40만큼 작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3과 5의 크기 차이는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30이다. 그러니까 이 3이 이제 5는 3보다 30만큼 작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을 해줄 수 있는 논리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쿼리를 해결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경로 최적화를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게 제가 이 배열을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페어런트 배열을 따로 관리하고 그 다음에 뭐 코스트 배열을 이렇게 따로 관리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거를 페어로 관리하게 된 이유가 이제 그 경로 최적화를 집어넣기 위해서인데요. 이제 그거가 그러니까 왜 이 페어를 썼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이제 find 5를 하면 이게 이런 식으로 갱신이 돼야 되잖아요. 요게 이런 식으로 갱신이 되고 요게 10이 아니라 이렇게 40으로 이렇게 갱신이 돼야 되는데, 이 집합의 대표 노드를 찾으면서 이 경로 중간에 있는, 그러니까 경로 최적화라고 하는 것은 이 경로 중간에 있는 것의 부모를 반환값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게 이제 경로 최적화잖아요. 근데 이제 상대적인 무게값을 동시에 바꿔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게 부모가 4에서 2로 고쳐지는 것 뿐만 아니라 이 2는 5에 비해서 얼마나 무거운지도 같이 갱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페어 인트가 필요했는데, 왜냐하면은 이 중간중간 바뀌어야 되는 그 상대적인 무게값이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반환되는 가중치, 그러니까 다 타고 올라간 거에서 본인의 가중치를 뺀 만큼으로 갱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반환되는 값에 부모는 얼마고 그 다음에 그 부모까지 올라가는데 필요한 경로는 가중치는 얼마야라는 그 두 가지 정보를 같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페어로 선언을 해서 이제 관리를 해주는 식으로 이제 설계를 하였고, 문제풀이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리고 코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코드는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일단 유니온 파인드 하듯이 스트럭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롱롱 자료형을 쓴 이유는 그 100만이 10만만큼 이제 적거나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인트를 넘어가서 이거를 선언해 주었고, 이 인트 앞에 있는 first가 의미하는 건 이제 페어런츠, 그 다음에 세컨드가 의미하는 거는 무게 차이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나냐를 관리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랭크를 통해서 이 트리를 재조정하는 거를 넣기 위해서 랭크도 따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조체는 n을 받아서 이제 초기화를 하게 되는데, 뭐 n 플러스 이게 샘플 번호가 1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n 플러스 1만큼 이제 초기화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 페어런츠 같은 경우엔 그 본인의 부모이면 그게 루트이거나 아니면 크기가 1인 거니까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관리를 해주기 위해서 이 퍼스트 값을 이렇게 초기화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파인드를 하는 과정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인데요. 이게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찾고자 내 부모가 본인 자신이, 그러니까 내가 루트인 경우를 이제 계속해서 찾는 건데, 그러면 그때까지 이제 올라온 요 웨이트 값을 반환을 해줘야 상대적인 어떤 값을 계산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집합 내에서 대표되는 부모 노드보다 얼만큼 가벼운지를 가지고 그 값을 빼줘서 이제 계산을 했으니까요. 그러려면 이거를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찾은 거에서 그다음에 올라온 이 더해진 웨이트 값만큼을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반환값을 받아서 이렇게 계속 내 경로 최적화를 할 때 사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경로 최적화라는 거는 나로부터 그 부모까지 올라가는 그 상대적인 무게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게 중간에 필요한 그 웨이트를 뺀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 아래서부터 갈 수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아까 그 그림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면, 뭐 이렇게 아래에 있는 노드가 하나 더 있었다라고 치면, 만약에 6이라고 하는 노드가 있었다고 치면은 올라가면서 얘도 이걸로 결국엔 갱신이 될 거잖아요. 그러려면 이 웨이트 값이 이제 여기서 반환되는 값이 뭐 예를 들면 여기도 10이어서 50이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50이라고 하면 이게 50이라고 하는 값이 본인은 이렇게 40이라고 갱신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반환돼서 돌아오는 값은 50이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기서 10이라고 하는 값을 같이 빼줘야 그거를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고,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전달이 잘 됐길 바라면서, 그래서 그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 페어 자료형을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따로 관리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이게 논리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 두 개의 실험체를 재는 방법은 뭐 만약에 이제 굳이 잴 필요 없으면 그냥 리턴을 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랭크에 따라서 요거를 관리를 해 주었는데 이 부모를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그 부모로부터 상대적인 무게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이렇게 계산을 해서 집어넣어 준 모습입니다. 그리고 뭐 랭크 값도 이렇게 갱신을 해 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에 대답을 하는 거는 이제 두 개의 부모를 찾아서 만약에 같으면 그 무게 차이, 상대적인 무게 차이를 출력을 해주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언론을 출력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입력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서 이 시인 시아웃 타일을 널로 초기화해줬고 그다음에 이 수록값 계속 돌면서 이 유니온 파인드 구조체 만들고 돌면서 이제 느낌표면 실험하고 그 다음에 물음표면은 교수님의 질문을 답하고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 정도 시간과 이 정도 메모리로 문제를 맞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3830번 교수님은 기다리지 않는다 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